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기면서요. 대형마트가 이게 의무 휴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휴일마다 한 번씩 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무슨 말이냐? 전국에서 말입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영업을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아예 안 나온다. 집에서 아예 안 나온다. 그리고 주말에 대형마트가 놀면 무조건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쿠팡 플래시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인터넷 쇼핑으로 돌아서더라.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요. 이제 안 되겠어. 일단 나오게 만들자. 대형마트로 나오게 만들자. 그러면 나온 사람들이 이게 대형마트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근처 전통시장, 근처 소상공인 점포에도 갈 거다. 나오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은 최악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서울 서초구에서 풀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색깔만 보더라도 이 마트라는 걸 그냥 알겠죠. 이 마트를 풀었는데 이게 주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꼬여요. 사람들이. 심지어 말입니다. 문을 연다고 하니까 일찍 나와서 줄까지 섰다고 해요. 줄까지. 대형마트 앞에. 야,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인근에 서초구 말죽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마트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맛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이쪽 저쪽 돌아다닙니다. 주말은요. 어디나 할 것 없이 가보면 유령도시 같거든요. 관광지 빼고 외국인들이 오는 곳 빼고는요. 어디나 할 것 없이 유령도시 같아요. 진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를 여니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서초구의 말죽거리도 이렇게 사람들이 넘쳐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상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형마트도 되고요. 여기에 작은 소규모 점포도 되고요. 전통시장도 된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청주시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어요. 2023년 5월에서 10월까지 전년 동기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평일에는요. 이게 마트가 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7%가 됐습니다. 그러나 육거리 시장은 11.6%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휴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휴일날 대형마트가. 마트는 3사가 16.9%가 올라갔고요. 근처 육거리 시장은 4.4%가 올라갔어요. 양쪽 다 올라간 거예요. 양쪽 다. 평일날은 쉬니까 아무래도 마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휴일날은 같이 열었는데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니까 이게 매출이 그만큼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윈윈의 상징 아니냐. 뭔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대구에서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말입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대형마트는 6.6%의 매출이 늘었고요. 전통시장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32.3%, 음식점은 25.1%, 소매업종은 19.8% 늘었습니다. 이게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더니 주말을 평일로 바꾸었더니 6개월 동안 효과 분석하니까 대형마트도 올라가 전통시장, 음식점, 소매업종 다 올라가네요. 윈윈이잖아요.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잖아요.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진 게 내수가 무너졌잖아요. 워낙 옥죄는 법이 많아서 무너진 거예요. 주 52시간제며 최저임금이며 이게 옥죄는 법이 천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열지 마라, 주말에 열지 마라 이렇게 의무 휴업일을 만들어 놔서 양쪽이 다 같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늘었는데 다른 곳은 어떠냐? 아니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거 아니냐?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매업종이 19.8%가 늘었잖아요. 근처 지역구 말입니다. 근처 지자체 부산 같은 경우는 16.5%가 늘었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의무 휴업일을 그냥 주말로 놔둔 곳입니다. 경북 지역은 10.3%, 경남 지역은 8.3% 늘었습니다. 이거보다 높잖아요. 19.8%인가. 소매업종이 늘은 게.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휴업을 하니까 반사 이익을 전통시장이나 소매업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만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시장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매 판매는 최악이에요. 2023년에 마이너스 1.4%, 1998년에 마이너스 17.1%고요. 2003년에 마이너스 3.1%, 2003년 이후에 최악이에요. 이렇게 옥죄는 법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규제라는 게 왜 정부가 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국시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시장경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규제가 워낙 많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베트남의 경제 체제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더 공산주의 같아요. 규제가 많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세니까 저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만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줘야 되고요. 안 그래도 수출에서는 조금씩 회복돼서 경제가 좋아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무너지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려고 해도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저는 효율적인 정책적 선택 지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규제 혁파가 바로 뒤따라야 되고요. 그 규제 혁파가 결국은요. 저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더 공고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말입니다. 정부가 간섭하고 또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은요. 실패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 이게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간섭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